자, 그렇다면 드디어 우리의 교재 들어가 봅시다. 라운드 테이블이고요. 몇 페이지일까요? 30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동시대성에 우리가 이렇게 여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영어로 our. 이렇게 간단한 거를 영어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동시대성 무엇인가 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강조를 해놓은 것은 동시대성이라는 것에 함께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동시대성이 있고 당신의 동시대성이 있고 너희들의 동시대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겠죠. 우리가 작년에 올해의 작가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같이 가서 전시를 봤었는데요.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 전시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항상 4명의 작가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종 대상을 수상하고 뭐 그런 한국의 오랫동안 지금 오래는 아니지만 잘 유지되고 있는 미술 제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 4명의 작가, 수준이 꽤 괜찮은 4명의 작가를 동시에 보고 어떤 사람이 더 좋고 나쁘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학기에 이 수업 듣고 2학기 때 현대미술의 흐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올 가을에 또 저와 함께 그 전시 같이 관람할 텐데요. 가을에는 설마 코로나가 그때는 끝났겠죠. 올해의 작가 전시는 무사히 치를 수 있겠죠. 지금 미술관이 안 열어준 지 정말 한참 되어가고 있어서 저도 전시를 꽤나 보러 다니는 편인데 갈 곳도 없고 그런 참 우린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작년도 바로 2019년도 올해의 작가로 뽑혔던, 그래서 입구에서 2번째 전시실에 있었던 박혜수 작가의 작업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뤘던 설치 전체에서 다뤘던 큰 개념이 우리란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인가, 누구가 우리에 해당하는가 해서 뭐 이런 통계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우리에 포함시키는 범주, 예를 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는 우리일까 아닐까 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문지에다 막 볼펜으로 체크도 할 수 있게 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걸 보면은 우리라는 것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하게 우리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테리 스미스는 우리의 동시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자, 우리의 동시대성 밑에 굵은 글씨로 동시대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잠깐만 읽을게요. 이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부담스러운 질문인 동시에 당대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더니티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이기도 하다. 테리 스미스의 글은요,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도대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왜 그렇게나 부담스러운 질문인지, 또 적합한 모더니티에서 모더니티 개념 이야기하면 뭐 한 시간이 뭐야, 한 학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글들의 장점은요, 읽고 나서 여러분이 학년이 더 높아진다거나 혹은 뭐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읽어보면 전에 없던 뜻이 발견됩니다. 사실 짧은 글 안에 너무 과다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서 사람을 경악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조금씩 하면 좋을 텐데 공부 의욕을 좌절시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지금 내가 이해한 거하고 또 여러분이 좀 더 머리가 크고 나서 보게 되는 것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질리지 않고 오래 볼 수 있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째 문장 갈게요. 실제로 이 질문은 아시아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동시대 삶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에 대한 응답을 촉구한다. 따라서 이는 세계에 대한 질문이다. 자, 우리 여기서 언급된 지역명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빠졌어요? 지구본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언급되지 않은 어디일까요?
유럽하고 북미가 빠져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참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소위 잘 사는 나라, 옛날에는 우리가 부러워했던 선진국에 해당되는 특히 저 위에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모던을 근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말한 현대미술관에서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같이 하는 경우에 근현대 미술관이라고 쓴 것도 보신 적이 있죠. 근대 현대를 붙여서. 네, 더 이상 이제 그걸 가지고 길게 더 막 삐대지는 않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근대화를 전 지구에서 가장 먼저 겪었고 근대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었던 그곳 유럽하고 미국을 빼고 지금 테리 스미스는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서구 미술 중심으로 미술사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세계의 역사도 당연히 서구 중심으로 쓰여졌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더는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컨템퍼러리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한 요즘 세계와 소위 요즘 글로벌하다는 이런 담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에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부분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이런 부분이 다 함께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지구에서 같은 시간대를 맞고 있는 20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예전보다 더욱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 이게 바로 동시대 미술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의 언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끌어가면서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미 이 느낌으로 알겠죠.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가치관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동시대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개념이 아니고 글 읽어보셨으면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냥 시간 개념이 아니고 공간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네. 동시대 하면은 딱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것만 같지만 사실은 세계화라는 그 중요한 공간들이 함께 움직이는 이 현상을 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대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시간과 공간이고 이걸 묶을 수 있는 세계화라는 거가 전제되지 않고는 동시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전 지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느끼나에 대해 제가 이제 굳이 다른 예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고 우리 대단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게 왜 중국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울 만큼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네. 이 와중에 지금 한국은 약간 조금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고 아직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만 유럽이 지금 더욱 큰 문제를 겪고 있는데 바로 어제 이탈리아에 있는 저의 친구가 이탈리아 뉴스를 보내줬어요. 뭐냐? 이렇게 생긴 뉴스였습니다. 이태리 현지 뉴스고요. 제가 이렇게 좀 내려볼까요? 이렇게 한국과의 비교를 한 겁니다. 왜 한국과 이탈리아가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그 정도로 사망률을 낮게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집 밖에 못 나오고 있는 나라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일시정지시킨 특별 재난 사태, 거의 전쟁과 가까운 상태에 이르러 있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집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여서 코로나에 대응하였는가에 대한 비교 기사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한국이 대단하다라는 한국의 장점들을 이태리와 비교해서 쓴 그런 기사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마지막 문장 때문에 굳이 수업 시간에 이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이해는 안 되시겠고, 제가 이탈리아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스페인어를 하는데 워낙 문법이 비슷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읽을 줄은 아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우나 도만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 글을 끝내는 마지막 질문인 거죠. Chi ancora il coraggio de sostenere la superiorità. 나 이거 진짜 이태리어 하시는 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delle occidente.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서구의 우월함, 우수함, 더 나음을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이 긴 글이 끝났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 상황 자체가 유럽이 아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국뽕에 취하고 싶은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두가 더 이상 기존의 옛날 과거의 느낌으로 자기의 우월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굉장히 격하게 변화하면서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책 읽고 공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동시대성이거든요. 자기가 세계화된 오늘을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만큼, 네, 도대체 세계화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말은 매일 유튜브를 보고, 네, 이런 여러분 세대에는 진짜 가능하지도 않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긴 설명 안 해도 그걸 마음으로, 체험으로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걸 느끼는 정도는 개인 차가 좀 어느 정도 있죠. 제가 테리 스미스의 글을 약 10년 전에 읽었을 때 이런 동시대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례는, 제가 그때는 이제 이 집에 살지 않고 더 명지대학교 근처에 더 낡은 빌라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는 외국인 친구 몇 명이 있어가지고 맨날 컴퓨터를 통해서, 그때는 왓츠앱도 없을 시절이에요. 네, 막 메일 주고받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지냈어요. 근데 제가 3층에 살고 2층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너무 저랑 세대 차이가 나서 안녕하세요 말고는 서로 대화할 일도 전혀 없고 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으로 미디어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몸은 거기에 있고 하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외국 친구들과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네, 사실상 저와 제 바닥과 천장과 이 사이에 2m 거리 반경 안에 살고 계시는 분과는 거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구의 완전 반대편, 네, 극단적인 반대 지점에 가장 먼 곳에 있는 친구하고는 매일 마치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역시 너는 내 마음 잘 알아? 네, 이런 식으로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동시대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나는 동시대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2층 할머니는 아직도, 네, 전혀 그런 동시대성을 크게 체감하지 않고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네,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그 동시대성을 자기가 피부로 느끼는 정도는 그 책에서 읽는 것과는 또 다르게 많이 다르겠죠. 그렇게 느끼다 보면요, 이것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무언가가 아니고요. 뭔가 되게 다른, 네, 이상한 것들이 다른 게 많이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책에서 30쪽 아래 그리고 31쪽 윗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의 사람들과 강하게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동시대라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하다 보면은 다름이 엄청나게 부딪힌다는 거죠. 서로 전혀 다른 떨어져 있던 것들이, 네,
가까이 붙으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언급한 듯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동시대성은 이렇게 절대 혼합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런 다름들이 하나의 시간대와 공간대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른 특징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쉽게 정의 내릴 수도 없고 단순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다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냥 다양한 장르들의 합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거가 정리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구분되어서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심지어는 아주 모순되고 반대되는 개념들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동시대 안에. 네. 그것을 뜻하는 네.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31쪽 이제 첫 번째 문단 끝부분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되면은 이러한 상황의 두드러진 특징은 유례 없는 다양성과 다름의 깊이로 점철된 세계에 전례 없이 깊게 몰두하는 경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진짜 자기가 느끼는 거하고 네, 책에서 이렇게 상당히 관념적인 단어로 읽는 거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동시대성에 대하여 조금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무모하게도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지구상에서 서울에 비하여 가장 먼 곳에 있는 도시 어디일까요? 지구본을 살펴보면은 지구가 동그랗게 있을 때 지구의 핵을 지나서 젓가락을 쿡 쑤시면 반대쪽에 툭 튀어나오는 서울에서 반대에 있는 네,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온 청년을 초대하여서 참 제가 하면서도 정말 무리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동시대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